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실무 수행 평가를 푸실 때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다운받아 주셔야 되고요. 자, 회사 이름 체크할게요. 굿 파트너고요. 회사 코드는 2178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 가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고요. 회계기간은 2025년도입니다. 자,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셔서 수행과제를 완료하시고요.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된 내용들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다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보통 예금의 잔액이 얼마인가, 혹은 어떠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에 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답안을 제출을 하시면 시험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무수행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고,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2번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 우리 일반 전표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 적용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타계정으로 대체는 재고자산일 때만 걸어줍니다. 자, 3번 채권과 채무, 예금 거래. 자, 여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채권이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대여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채무 같은 경우는 채권의 반대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 거래는 그냥 통장일 때 잡아주시면 돼요. 보통 예금, 당좌예금, 거래처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하시면 돼요. 우리 자금 관리 같은 거는 바드럼, 지급엄일 때 F3번을 클릭을 하셔서 하단의 자금 관리에다가 기본적인 사항들 입력을 하셨죠. 자, 그 다음 제조 경비,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때 배우셨던 그 계정 과목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무수행 1번 볼게요. 거래자료 입력이고요. 자, 1번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자, 이러한 영수증을 저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간이 영수증. 우리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적격증빙이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10,000원 초과했을 때 적격증빙 잘 받아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12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격증빙을 잘 받아오지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자, 신규 설치한 장비의 매뉴얼, 인쇄 대금을 현금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라고 적혀 있죠.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분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회계 모듈로 들어가 주시고 일반 전표 들어갈게요. 3월 14일. 자, 지금 12만 원이고요. 인쇄 대금이네요. 그럼 도서 인쇄비로 해주시면 되겠고,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저는 출금 버튼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제조 쪽으로 해주시고 12만 원. 자, 그럼 이렇게 분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 주셔야 되죠. 2025년 3월 14일 선재 인쇄 윤선재 사업장 적어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줍니다. 거래금액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잘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가산세를 매깁니다. 네, 지금 구분에 나온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우리 특히 택시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송금 명세서 제출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농어민, 개인과 거래를 했을 때, 그리고 프리랜서, 원천 징수 대상 사업 소득일 때, 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얘는 일반 과세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산세를 매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도서 임세비였고요. 500번대. 적요는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생략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두 번째 탭 클릭을 해주시고 불러오기를 클릭을 할게요. 자,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이 부분은 아까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12번은 가산세를 매기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액과 저희가 추가로 입력했던 12만 원, 두 금액 합쳐서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11번 제외 대상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2번 쪽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타 일반 거래를 볼게요. 자, 끄면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배당금 지급 안내문입니다. 자, 지금 주식 종류는 보통 주고요. 123만 원을 배당금으로 저희가 지급 받을 예정이겠네요. 그죠? 자료 설명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휴건설 주식에 대한 배당이 3월 30일 결의되어서 안내문을 받았대요. 4월 30일에는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30일 결의일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지금 거래가 두 가지가 있죠. 3월 30일 결의일, 4월 30일 수령한 날짜. 근데 지금은 결의일의 분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30일. 자, 다음 달에 받으실 거죠? 그래서 미수금 걸어주시고, 미수금, 거래처, 그리고 금액 123만 원. 자, 대변에는요. 배당금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배당금 수익 123만 원. 자, 이렇게 잡아두셨다가 4월 30일 지급받는다. 그럼 보통 예금에 123만 원 들어올 거고 미수금은 이제 자산 감소 시켜주면 되겠죠. 결의일 날 배당금 수익으로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타 일반 거래고요. 자, 출장비 지출 내역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자, 39만 원 지급을 했네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출장비 지출 내역이고요. 출장비의 경우 사후 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숙박비, 교통비까지는 여비 교통비고요. 거래처와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두 개를 따로따로 좀 분계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숙박비는 두 개 더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바꿔주시고요. 일단 차변에 여비 교통비. 자, 영업부니까 800번대.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접대비. 자,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우리 프로그램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 쪽으로 넣어주시고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돼요. 국민은행. 나중에 보통 예금,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잔고가 얼마인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실무수행 2번은 부가세 관련이에요. 자, 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자, 우리 회사가 3일전자한테 물건을, 이 제품을 매출을 했네요. 자, 1번. 제품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2번. 320만 원은 자기업 수표로 수령하고요. 잔액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셔야겠죠.
수행과제는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급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5월 12일, 자, 11번 과세죠. 매출과세 품명 적어 주시고요. 자, 150에 수량 8만원. 거래처 걸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에 1번 체크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직접 발급하고 전송까지 해야 될 때는요, 비워 두셔야 돼요.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현금, 자기업수표는 현금으로 분계하고요. 320.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자, 이렇게 분계까지 다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겠죠. 자, 5월 달로 조회해 주시고, 미전송 한 건 있죠. 네모박스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확인. 자, 보시고, 발행. 그 다음에 전송도 해주셔야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아카데미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자, 미전송 클릭, 매출 조회. 자, 한 건 뜰 겁니다. 노란색 버튼, 발행. 자, 발행까지 해주시면은 미전송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사라져요. 보고 싶다 그러면 미전송 체크 해제하시고요. 3일 전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전송까지 했기 때문에 승인 번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이 자동으로 떴죠. 자, 2번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자, 자료 1번. 자, 영우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 및 전송한 내역이고요. 자, 2번 6월 30일 당초 결제 조건에 따라 5% 할인된 금액 차감하고 잔액이 들어왔대요. 자, 그럼 저희가 5% 할인해 줬기 때문에 할인한 금액만큼을 마이너스 끊어 주셔야겠죠.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행과제는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 발급 전송까지 해주시고, 2번 외상 대금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800에 80만 원짜리 발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급하셔야겠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수정 사유. 자,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이 바뀌었어요. 그죠? 공급가액의 변동 확인. 자, 우리가 날짜 적는 게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참고사항 들어가시면 돼요. 공급가액 변동일 때는 작성 월일을 변동 사유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수정분 날짜를 저희가 6월 30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그죠? 6월 30일 날 5% 할인해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엔터 치시면 복사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그대로 넣어주셔도 무방한데 우리가 지금 공급가액과 부가세, 할인된 금액만큼 빼주셔야 돼요. 수량 단가는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 그냥 800만 원에 대해서 5% 할인해 주겠대요. 그러면 40만 원 빼주겠다라는 거죠. 40만 원을 이렇게 음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할인 금액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6월 30일, 그죠?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6월 30일로 들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금액이 뜰 거예요. 네모박스 클릭해 주시고 전자 발행, 발행. 자, 그 다음에 또 클릭해 주시고 아카데미 클릭, 로그인. 자, 미전송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떴죠?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들어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전자 발행이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880이 들어와야 되는데 44만 원 할인했고요. 나머지 83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번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30일 차변에 보통이금 거래처 걸어주시고 836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영우전자로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자, 우리가 발행했을 때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자료 1번이 있고요. 지금 450에 45만원. 그 다음 신용카드 결제. 자, 지금 증빙이 2개가 됐죠. 세금 계산서 1장, 그 다음에 신용카드 1장. 이렇게 중복될 때는 어떤 걸로 신고하셔야 되죠? 그죠? 세금 계산서가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번 과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신용카드 매출 자료 있고요. 4번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료 1번은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자료 2번은 자료 1번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류선재한테 제품 판매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고 4번도 개인한테 발급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수행을 하고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부가세와 관련이 있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주시고요. 8월 26일 11번 과세. 자, 수량과 단가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남전자입니다. 전자면 1번 체크해 주시고, 자,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 4번 카드로 걸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조금,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는 살짝 달라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자료 2번 일반 전표 입력에 외상 매출금을 대체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요.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에서 F3번 자금 관련 정보를 포함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회계 처리까지 알려주고 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하남전자는 감소시키고 신한카드만 살려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하실 때 2번 외상으로 걸게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하남전자로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어두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자, 지금 날짜를 8월 26일이었죠. 8월 26일. 들어가서,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잡아주시고, 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카드, 신한카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신한카드. 금액은 495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서 외상 매출금 하남전자로 걸어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남전자. 자, 이렇게 분계하시면 하남전자는 사라지고요. 카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신한카드 외상 매출금을 클릭을 하시고 F3번을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카드 관련된 내용들이 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줬고요. 미불 상태는 1번 계획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발생일은 9월 6일, 수금 예정일도 9월 6일,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다. 자, 그래서 수금 예정일 적어주시고 9월 6일이네요. 그죠?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시면은 자, 지금 세금 계산서는 8월 26일이었고요. 신용카드는 9월 6일이죠. 그러니까 일자가 맞지 않네요. 그죠? 자, 따라서 9월 6일로 좀 바꿀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상단의 이동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삭제하신 다음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하단에 신용카드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입력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먼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 다음에 지워주시거나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삭제. 자, 삭제하고 다시 9월 6일로 들어갈게요.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 대변의 외상 매출금, 하남전자. 자, 그 다음에 신한카드의 F3번 눌러주시고 나머지 넣어볼게요. 자, 수급 예정일 9월 6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 F2 해서 신한카드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분은 1번. 1번 세금 계산서 교부했다 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일단 외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일반 전표 들어와서 9월 6일 카드 결제받은 날짜로 신한카드 걸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던 하남전자는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각 따로 입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26일은 메인 매출 전표에, 그 다음에 9월 6일은 일반 전표에 따로따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일반 전표에 하시면 됩니다. 9월 21일이고요. 자, 카드로 매출했죠. 그러면 17번 카과 F2 눌러주시고 카드는 모두 카드사네요. 모두 카드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33만원 자동으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3번은 류선재라고 합니다. 자, 분계는 4번 카드로 걸게요. 외상 매출금에 모두 카드가 자동으로 걸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고요. 9월 25일 44만원입니다. 자, 현과 22번 잡아주시고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볼게요. 금액은 44만원. 자, 그 다음에 백도진 분계는 1번 현금으로 잡아볼게요. 자, 제품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고,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행하셔야 되는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클릭. 2기 예정이죠.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상단에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땡겨올 거고요. 자, 지금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땡겨왔고, 카과 부분 땡겨왔고요. 그 다음에 카과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중복으로 발급한 부분 있죠. 그래서 495만원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니까 중복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하셔야 되죠. 부가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대손세 공제신고서입니다. 자, 지금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440만원이죠. 자, 하단에 볼게요. 자, 지금 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고요. 외상 매출금 중 미회수 잔액 220만원은 회수 불능 채권으로 11월 20일에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220만원만큼은 우리가 회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료 1번. 자, 공제신고서 작성해 주시고, 자,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자, 만약에 내가 서류를 빠르게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모양 혹은 키보드에 F10번 눌러주시면 대손세 검색을 하시면 바로 떠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좀 빠르게 하셔야 되니까 F10번 하셔서 검색해서 불러오는 방향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대손은 예정일 때는 불가능해요. 예정 때는 신고 불가능하고요. 확정 때만 가능합니다. 자, 당초 공급일은 2023년 10월 10일.
대손 사유. 자, 회수 불능 파산이다. 자, 파산. 자, 그 다음에 대손 기준일 2025년 자, 11월 20일이었죠. 확정일도 마찬가지. 대손 금액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220만 원에 대해서만 대손이다. 자, F2 눌러주시고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상호는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돈 떼었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반대로 대손당했던 돈을 다시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음수로 적어주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전자신고 세입공제까지 반영을 해주시고 2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거기 때문에 10,000원을 공제받겠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로 신고를 하시면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불러와 주시면 마이너스 20 떴죠. 그러니까 매출세액, 납부세액에서 20만 원 빼주겠다. 돈 떼었기 때문에 빼주겠다.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10,000원 공제받겠다 넣어주시고 종료. 자, 그러면 달을 보시면 저희가 납부할 세액 떴죠. 10,000원까지 빼고 27번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에요. 자, 10,000원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손 확정일 11월 20일 자, 회계 처리까지 하라고 합니다. 자, 회계 처리 해볼게요. 일반 전표 들어와 주시고요. 11월 20일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돈 떼었죠. 거래처 걸어주고요. 22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공제받았죠. 부채 감소 그만큼 빼줄 거니까 부가세 20만 원만큼 부채 감소.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로는 떼일 줄 알고 예상한 금액 대손 충당금을 먼저 걸어주셔야 되고요. 코드를 걸어주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외상 매출금이 지금 현재 108번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플러스 1번 109번입니다. 자, 코드 잘 보고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200만 원 정도 설정을 했는지 혹은 100만 원 설정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다 있죠. 자, 이렇게 에러가 뜰 건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결산하기 전까지는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 찾아주시고 자, 하단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있죠. 그럼 100만 원까지만 써줄 수 있어요. 100만 원. 자, 그럼 100만 원 부족하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00만 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제받았다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만큼 적어주시고 자, 두 번째 대손 충당금 금액 확인해서 금액만큼 넣어주시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실무수행 평가 문제고요.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험을 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잘 했는지 입력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걸 토대로 저희가 답안을 도출을 할 거예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답들을 저희가 넣어줄 거고요. 시험 채점을 할 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제출한 답안을 가지고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부터 볼게요. 회사 등록 조회입니다. 자, 회사 등록 정보이고요. 올바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일단은 회사 등록 한번 들어가 보셔야겠죠. 자, 회사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 두 가지 탭을 보시면서 맞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1번 내국법인이고 중소기업이다. 추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1번은 맞고 2번 업종코드. 자, 업종코드는 기본사항에 보시면은 10번이 있어요. 293002 맞죠? 자, 3번 지방세는 강남구청이다. 자, 지방세 강남구청 맞죠? 자, 4번 환급계좌는 농협은행이다. 자, 환급계좌 18번이 있고요. 지역농축협이에요. 일치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대조하시면서 틀린 게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 조회는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 찾아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1번 같은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조회하라고 하네요. 5월 한 달간 전자 발행된 세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조회해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셔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10번 눌러서요. 빠르게 서류를 불러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역관리 들어와 주시고 5월 한 달 조회. 자, 그 다음에 지금 다 전송 성공이 되었죠. 전자로 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이 나올 거예요. 828만 9천 원. 자, 그래서 828만 9천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정답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해 주시고 6월 30일자로 수정 세금 계산서 사유 코드 번호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메인 매출 전표 6월 30일. 자,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자, 그럼 사유가 뜰 거예요. 2번 공급가액 변동. 저희가 직접 입력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코드 번호는 2번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서 일기 확정.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영우전자에 전자 발급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또 세금 계산서 합계표 4월부터 6월까지. 자, 그 다음에 영우전자 찾아주시고, 자, 저희가 전자를 클릭했고요. 영우전자 있죠? 공급가액은 1,060만 원입니다. 그 다음 15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현금 영수증의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의 합계금액은 44만 원이죠. 자, 여기에 나온 금액은 참고로 공급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44만 원이다 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마찬가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고요. 자, 9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은 얼마인가? 495만 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직접 입력해서 불러왔던 내용이었죠. 17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조회를 하셔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은 얼마인가? 자, 10월부터 12월까지 불러와 주시고, 자, 그럼 대손세액은 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부가가치세 조회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과세 표준 명세에 확인되는 31번 수익금액 제외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 주시고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과세 표준 명세는 상단의 과표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익금액 제외를 물었어요. 그죠? 수익금액 제외. 자,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 300만 원 뜹니다. 뭐 중고 차량 혹은 중고 기계 장치를 처분을 하거나 나머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300. 19번. 자,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매출 세액 합계 9번의 세액은 얼마인가? 자, 9번 합계는 2680이네요. 대손세액 저희가 또 불러왔었죠. 2680. 자, 20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18번 얼마인가? 자, 여기 10,000원 들어갔죠. 전자신고세액 저희가 입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점이 22점이에요. 그래서 22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실무수행 3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결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동결산이고요. 외화장기 차입금 들어와 있고 9월 5일 날 발생했고요. 3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생 시 9월 5일 1250원, 12월 31일 1350원, 100원이 증가했죠. 그죠? 증가한 만큼 평가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부채예요. 환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많이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외화장기 차입금 해서 300 적어주시고, 그죠? 2개 곱해주시면 300.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손해봤죠. 그래서 외환산 손실로 30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부채가 환율 때문에 증가했다. 그래서 손해보고 있다. 라는 내용을 12월 31일 결산일에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대변에는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2번은 자동 결산입니다.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 지금 취득일이 있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취득가액은 500, 정액법으로 하고 직접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자,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죠. 500 나누기 5년 해주시면 100만 원. 그죠?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분계를 직접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형자산 상각비로 100 해주시고, 개발비죠. 대변의 개발비 100, 자산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 결산도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개발비에 100만 원 적어야 된다라는 거 기록을 해주시거나 혹은 개발비부터 먼저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와 주시고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를 찾아볼게요. 자, 6번 무형자산 상각 쪽에 개발비가 있죠. 여기다가 1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자, 장부상 내역과 실사 내역이 있고요. 제품의 수량 차이는 시용 판매 중이고요. 소비자의 구매 표시 전이다. 우리 시용 판매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판매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이죠.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재료는 실사와 장부 동일하기 때문에 실사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의 차이는 시용 판매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구매 의사를 밝히기 전이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재고자산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재료를 찾아볼게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1840. 자, 그 다음에 제품 1500. 제품 재고액 1500.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30일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결차 결대로 다 들어와 있죠. 결선 분계에서 자동으로 분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또 들어가 주셔야겠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뜨면 아니요 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아니요 라고 해주셔야 저희가 이때까지 분개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단기는 2026년 3월 31일, 전기는 2025년 3월 31일.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표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된 부분들 또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수행과제 다 살펴봤고요. 21번부터 또 저희가 답안을 도출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재무 회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점은 23점입니다. 21번부터 볼게요.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에 반영되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불러와야겠죠. 자, 1번 클릭해 주시고 12번, 자, 32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32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1월계표 조회 3월에 발생한 제조경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1월계표. 자, 월계표를 클릭을 하시면 일자까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월계표가 편하기 때문에 월계표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갈게요. 우리 1월계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제외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 있고요. 부채 있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수익 들어가 있고요. 비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조경비가 있죠. 제조경비는 500번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이 있고 대체가 있습니다. 우리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 거래예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대변에는 현금. 자, 이렇게 분개한 부분이 현금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 50. 자, 그 다음에 대체는 현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들어가고요. 뭐 보통 예금이라든지 당좌 예금이라든지 호금, 미지급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조경비 중에서도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627만 원이에요. 627만 원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요. 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다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산 증가 자리는 차변이죠. 그럼 차변 잔액을 보시면 되고요. 부채와 자본 증가는 대변이죠. 그러면 부채 자본은 대변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 자, 수익도 대변이 증가죠. 대변으로 보시고 비용은 자산과 마찬가지로 차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 원래 자기 자리에 해당하는 내역들이 자산의 잔액 혹은 비용의 잔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4월부터 6월까지 여비, 교통비, 판관비 해당하는 금액 4월부터 6월. 자, 판관비는 조금 더 밑에 있어요. 자, 판매 관리비 찾았고요. 여비, 교통비 있고요. 자, 그냥 전체 금액을 물었습니다. 그럼 합계 금액. 자, 합계 금액을 정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106만 1,600원입니다. 자, 25번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해주시고 9월 말 제휴건설의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원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9월 말이었죠. 9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미수금, 거래처. 자, 잔액을 물었죠. 그러면 283만 원이에요. 거래처별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 잔액까지 볼 수 있는 장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도 거래처 원장이고요.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그럼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거래처 검색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오셔서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찾아서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차은경 경비. 자, 이 사람은 220.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3일전자. 저는 하나하나씩 불러와 볼게요. 자, 3,062만 5천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전자. 1,100만원. 동일하죠. 그 다음에 신한카드. 748만원. 신한카드가 자네에게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차은경 정비가 220만원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본인이 회계 처리를 하실 때 금액을 잘못 넣었다거나 혹은 거래처에 코드를 걸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실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 자체를 보진 않지만 입력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답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자, 27번 거래처 원장이고요. 모두 카드의 외상 매출금. 자, 날짜는 10월 말로 바꿔주시고, 모두 카드 99602. 자, 잔액을 물었죠. 363만원입니다. 자, 28번 합계 잔액 시산표. 자, 날짜는 6월 말까지. 자, 합계 잔액 시산표는요, 저희가 아까 봤었던 1월계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중간에 계정 과목이 있고 차변 대변 있고요. 자, 그런데 1월계표는 내가 6월 한 달간 조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검색하는 게 가능하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는 6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액만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계정 과목부터 모든 계정 과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계정 과목, 그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매출 쭉 내려가 주셔서 매출 쪽에 제품 매출 찾아주시고요. 잔액을 봐주셔야 돼요. 합계가 아니라 잔액. 수익이니까 대변 잔액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6억 9,482만 6,651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합계 잔액 시산표 그대로 놔두시고요. 11월 말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는 비용 쪽에 있을 거고요. 자, 판관비 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대손상각비 100만 원이죠. 10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을 치실 때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한 5분, 10분 정도 남아도 굉장히 빨리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가 뜰 거예요. 컨트롤 F 해서 대손삼각비 이렇게 바로 검색하셔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11월 말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예수금도 마찬가지 검색을 하셔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잔액은 대변 쪽에 보시면 되겠죠. 6,388만 9,789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12월 말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 불러와 주시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찾아볼게요. 자, 단기금액, 전기금액 있고요. 당연히 단기를 보셔야겠죠. 1,753만 2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외화장기차입금, 재무상태표 12월 말 외화장기차입금은 부채 쪽에 있겠죠. 자, 4,050만 원입니다.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산일에 평가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평가한 금액만큼 여기에 또 들어가 있겠죠. 자,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금액은 얼마인가? 개발비 감가상각했었죠. 2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기말 제품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쪽에 있을 거고요. 결산일에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1,500. 자, 그 다음에 35번. 2월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찾아주시면 되고요. 맨 끝에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2번이 동일하죠? 35번은요, 사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계를 실수하지 않고 잘 입력을 하셨을 때에만 이 잔액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분계를 하나라도 실수했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금액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점수가 1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찾아봤는데 1번부터 4번 중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 아,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뒤쪽에 근로소득 문제까지 다 풀고 남은 시간에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후순위로 두시고요. 시간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수정할 부분을 다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을 맞추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맞추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나온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나는 할 때마다 35번 계속 틀린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것을 정답으로 좀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남았고 앞에 분계를 수정을 했고요. 자, 수정을 한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재무제표에 뭐 일반 전표라든지 매입 매출 전표에 내가 틀린 것을 수정한 게 있다.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와 주시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아니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해서 제가 수정 분계한 거를 일단 첫 번째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 처분 예정일은 저희가 아까 결산 분계를 했을 때 2026년도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뭐 3월 달로 할게요. 자, 결산 분계 가서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표 추가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내가 수정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영된 금액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하실 때에는 어차피 연습이니까요.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보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근로소득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